네, 제가 8월 초에 땅짚고 연구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이 30대들이 경기도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사면서 그쪽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외곽지가 아니고 강남 같은 중심지의 집값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외곽지의 집값이라는 것은 어쨌든 강남 같은 중심지의 집값이 오른 다음에 그것을 추종해서 따라 오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집값 전망을 보려면 이런 중심지 아파트값 상승을 봐야 되고, 올해 강남 중심지 아파트값 상승이 여느 때 못지않은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9월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파트 사진을 보시면 한강변에 이 요트 컨셉 사진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이 대림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인데,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9월 2일에 42억 원에 팔리면서 이 아파트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죠.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일반 아파트 중에 30평대 중에 가장 비싼 금액이다. 40억 원을 넘었다고 하면은 평당 계산해보면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올 들어서 이 강남 중심지의 집값 상승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가 이 아파트 42억 원 거래가 되면서 여기에서 한 차례 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폭발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이 아파트가 이 42억 원에 팔렸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내가 아파트가 42억은커녕 내가 수중에 몇 억도 없는데 내가 이 아파트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가격이 40억 원을 넘었구나. 그런데 여기가 30억 원을 할 때 내가 사는 잠실은 아파트 값이 20억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42억 원까지 올라갔으면 잠실도 이제 한 25억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잠실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잠실 아파트 단지들이거든요. 비슷해서 어디가 엘스인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도 요트가 보이죠. 이 잠실 엘스 아파트 84제곱미터가 9월 2일 같은 날 매매 가격 25억 8천만 원에 실제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 기록을 세웠죠. 물론 잠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됐습니다. 물론 재건축 추진 중인 주공 5단지 전용 84는 제외하고 말을 한 거죠. 이때 이날 이 잠실 엘스를 25억 8천만 원에 매입하신 이분이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의 매매 소식을 듣고 거래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서초구 그 반포동 시세가 그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까지는 분명히 감지를 하시고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마포 한강변에 사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실이 20억 할 때 우리 아파트가 한 16억, 17억 정도가 됐는데 잠실이 25억 8천만 원까지 올랐으면은 이 아파트, 마포 한강변의 이 아파트도 한 22억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이야기죠. 여기가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레미안 리버웰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전용 84제곱미터가 9월 7일에 22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마포구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유명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보다 좀 단지 규모가 작아서 좀 유명하진 않아도 한강변에 더 가깝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포 한강변 아파트가 22억 4천만까지 오른 것을 보고 강동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가 이 정도면 우리도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이제 서대문구 부가현 뉴타운에서는 우리가 서대문구긴 하지만 그래도 아현 뉴타운하고 길만 건너면 바로 붙어 있는데 여기가 이 정도면 우리도 이 정도는 돼야지 가격이,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파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각지에서 정말 이 경쟁하듯이 순차적으로 신고가를 연달아 경신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을까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이 서초구에서 아크로 리버파크가 42억 원으로 천장을 뚫었다 그랬죠. 한번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송파구 잠실, 강동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요, 마포, 서대문, 동대문, 성북구, 저희가 오늘까지 확인된 지역에서만 서울 25개 구 중에 7개 구에서 그 지역에 신고가가 나타났거든요. 9월 한 달 동안에만 말입니다. 8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값이 신고가를 기록을 해버리면 그 바로 다음 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기에 맞춰서 상승을 하는 이런 연쇄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크로 리버파크가 42억 원으로 서울의 천장을 이렇게 뚫어버린 다음에는 송파구에서는 잠실헬스가 송파구의 천장을 뚫어버리고 이제 동대문에서는 레미안 크래시티가 또 신고가를 기록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제로 확인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서울 중심권의 상승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KB국민은행에서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그래프로 가져와 본 건데, 서울 평균이 이 파란색입니다. 이 빨간색은 서울 서초구거든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서초구의 상승률이 이렇게 서울 평균보다도 많이 낮은 상황이었는데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는 서울 평균과 거의 비슷해져 버리는 상황까지 상승이 됐죠. 서초구의 상승률만 놓고 봐도 0.1%대에서 이제 0.4%대까지 상승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서울 그리고 전국적인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더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걸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대로 현재까지도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은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신축 아파트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더구나 아파트 수요가 그대로 살아있는 가운데서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6월 이후로 이렇게 꽁꽁 틀어 막혀버리면서 매물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신고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라는 건데요. 물론 앞으로 이제 금리라든지 경기 상황이라든지요, 또 집값이 절대적으로 너무 높아진 데다가 각종 대출 규제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이제 내년 이후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서초구에서 제가 9월 초에 한번 아파트값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폭발이 이제 파도가 돼가지고요, 점점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은 이미 시작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월에는 서울 25개 구 중에 7개 구에서 신고가가 나왔는데, 나머지 18개 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서울에서 가격이 이렇게 한 차례 또 높아져 버리면 그동안 이렇게 격차를 좁혀오긴 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있는 이 수도권 지역에서도 연쇄적으로 한 번 더 쓰나미처럼 집값 상승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장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땅집고 채널 저희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